네, 취업 토크 잡담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로 풀어보는 취업 시장이고요. 오늘의 이슈 바로 강주리 캐스터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이슈. 죄송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생방송인데 NG 냈다고 생각하시면 준비하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강주리 캐스터 아니죠? 네. 자, 취업 토크 잡담 2부 이슈로 풀어보는 취업 시장입니다. 오늘의 이슈 우리 두 학생이 준비했습니다. 강민우 군 그리고 최윤선 양 함께 만나보시죠. 오빠, 밥 먹으러 가자. 오케이. 왕돈가스 2인분? 2시간이요. 오빠, 밥 먹고 차 한 잔은 해야지. 오케이. 별다방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 1시간 반. 오빠, 우리 영화나 볼까? 오케이. 영화 2장 3시간. 윤선아, 그 6시간 반만 좀 기다려줄래? 데이트 비용 좀 만들어 올게. 이런 시급? 네, 지난 8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6,0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당초 10,000원 인상을 요구했던 노동계와 현행 동결을 주장한 경영계 모두 반발이 적지 않은데요. 이로 인한 학계 해석도 여러 갈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사회 갈등을 야기시킨 최저임금, 우리 취업 시장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잘 봤습니다. 굉장히 잘해주셨는데 저 때문에 다 망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예, 연기도 굉장히 잘하셨고 좋은 소식도 잘 전해주셨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셨죠? 오늘 이 시급에 관해서 최저임금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030원을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봤을 때 월 급여로 따지면 이제 126만 원 정도거든요. 2014년 미혼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가 150만 원인데 그거보다 이제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부터 들어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최저임금 6,030원 적절하다 예스, 아니다 적다 노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노 예스 노. 예스 두 표 나왔습니다. 예, 일단 굉장히 여유가 있으신 두 분의 입장에서 먼저 좀 들어보죠. 우리 이시안 대표님. 모처럼 의견이 처음 맞은 것 같아요. 들으면서 저는 이게 말하자면 지금 너무 이제 노동자라든가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만 또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10,000원을 주장했다가 이제 6,000원대로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2배가 된단 말이죠. 근데 최저임금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는 고용주는 한마디로 자영업자들. 말하자면 제가 보기엔 이렇게 되면 알바생은 고용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직접 하고 말지 그 돈이면은 지금보다 2배로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업주 입장에서 네, 2배 인건비가 된다라고 한다면 좀 알바생들은 오히려 그 알바자를 못 구해가지고 난리가 될 수 있어서 오히려 이런 부분이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점점점 올라가게 되면 그런 고용 부담 때문에 또 대기업은 어떤 기술을 발전시켜서 일자리를 좀 줄인다든가 하는 식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큰 그런 것들보다는 천천히 올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알바생 조심하시고요. 우리 강민혁 대표님, 같은 차원에서 예스인 거예요? 예, 뭐 비슷한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최저임금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 기준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제 우리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노동자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굉장히 부족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근데 다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 기회 비용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통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인문상경계를 졸업하면 뭐 바로 닭집을 하고 이공계는 뭐 10년에 닭집을 하고 이런 재미있는 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다가 하다 안 되다 보면 가족을 동원하고 하다 안 되면 자기가 이제 거기서 그냥 뼈를 묻는 약간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고용이 이렇게 뭐 전망이 밝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 아르바이트 시급제 일자리 굉장히 늘어날 텐데 이러한 최저임금이 좀 높아지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것도 굉장히 좀 뭐랄까 압박하게 되면서 그런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가 되고 점진적으로 이 부분을 계속해서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고 소통하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홍쌤은 노 드셨죠? 적절하지 않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복지 이슈들이 많잖아요. 그럼 복지 수혜를 받는 분들은 두 부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분들과 이제 청년계층. 주로 이 지금 최저임금제하고 연결되는 사람들이 이제 노인분들하고 지금 대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좀 발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지를 통해서 세금을 통해서 그 노인분들과 청년 복지를 진행하는 것보단 저는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그분들에게 더 많은 베네핏이 향유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급을 좀 올려서 그분들이
지금 이제 내수 산업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자영업자분들한테든 어찌 보면은 세금이 는다 이런 느낌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좀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쌓여야 향후에 또 우리 시장이 보존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정 수준, 뭐 수준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에서 올라가는 방향은 좀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시각에서 이제 세 분이 말씀을 해주셨고 일단 우리 세 분 같은 경우는 좀 젊은 층의 입장이고 20대를 대변하는 마음에서 다 노예요. 너무 적다. 예, 우리 민우 군부터 이야기 들어보죠. 저 같은 경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백 원 받고 이제 일하던 이제 상황이어서 사실 이제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처음에 이제 나와서 저도 알바를 했었는데 뭐 5,580원이었잖아요. 당시 예.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그래도 많지 않나 뭐 그런 생각했었는데 정말 아까 앞에서 이제 살짝 연극했던 것처럼 진짜 밥을 먹는데도 와 이게 내 2시간이구나 이러면서 자꾸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체감적으로는 6,030원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긴 하는데 그리고 사실 저도 제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이제 뭐 많고 이제 친구 중에 이제 뭐 이렇게 창업을 벌써부터 하고 있는 친구도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가장 좀 그러니까 물론 인건비 비중이 이제 높은 데는 좀 더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알바 비용보다 더 부담되는 게 뭐 카드 수수료라든지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급 자체 때문에 뭐 전체적인 그런 뭐 자영업자들의 그런 뭐 힘들어지는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시급 자체가 좀 점점 높아져서 좀 저희 대학생도 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정도면 적절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좀 생각이 좀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알바 비용만으로 따지면은 아무래도 아까 그 이시안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오히려 알바가 자리가 줄어들까 봐 좀 걱정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그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이 최저시급 받고 하는 분들 보면은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높게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마 최소한 7, 8천 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선 양은 알바 해본 경험 있으시죠? 네, 있어요. 어때요? 이 최저 시급을 생각해 봤을 때, 네. 최저 임금을 생각해 봤을 때 괜찮은 수준이 아니다. 터무니없이 적다. 사실 제가 일할 때는 적다는 생각이 사실 안 들어요. 일하는데 바빠서. 하지만 교통비도 지금 200원씩 올랐잖아요. 저는 특히나 집이 멀기 때문에 그 왔다 갔다 하는데 교통비가 거의 10만 원씩 나가요, 한 달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진짜 먹고 살기 너무 빠듯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요. 너무 적은 것 같다라는 여러분들의 의견이고. 제가 한마디 네네네. 드리면 좀 수치적으로 드리면 지금 아까 그 소개하실 때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150만 원을 못 미친다고 했는데 그건 이제 사회 단체도 조사한 그 최저 생계비고요.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1인 가구로 치면은 60만 3천 원 정도를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한 달에요? 네, 4인 가구가 되면 163만 원이거든요. 네. 그럼 지금 이렇게 혼자 일해가지고 126만 원을 번다. 그러면 사실 이거에는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그런 그 말이 그렇고 또 아닌 거다 하면 생활임금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들어가는 교통비나 여러 가지 걸 다 종합해가지고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서울시가 지금 6,687원입니다. 그렇게 치자면 지금 139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126만 원 정도 되면은 생활임금을 해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 상황극에서 말했듯이 별다방을 포기를 못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은 그렇지만 우리 많은 대학생들은 별다방을 좀 포기하고 저녁 때 야 알바 끝났으니까 피곤하니까 한잔 하자라고 해서 이걸 좀만 안 해도 분명히 여유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별다방을 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별다방은 아니지만 아니 스트레스 받는데 맥주 한잔 하고 그럴 여유 없이 어떻게 음식점 삽니까? 끝나고서 이렇게 딱 누르면 나오는 것들 많잖아요. 그런 커피도 있잖아요. 제가 생각에 그게 좀 삶의 질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알바를 했었던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7,000원을 받았으니까 꽤 많이 받는 편이었는데 제가 이제 노량진에서 알바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7,000원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 뒤로부터는 어디 뭐 커피는 고사하고 밥 먹는데도 좀 되게 싼 걸 계속 찾게 되다 보니까 그냥 노량진 가면 이제 명물인 컵밥 많잖아요. 이제 그게 한 3, 4천 원 내로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매일매일 그거 먹다 보니까 배가 아파서 도저히 못 버티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좀 자기가 절약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충분히 말 그대로 최저 생기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좀 삶의 질에 있어서 그렇게만 사람이 그럼 컵밥만 먹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의미에서 시급이 좀 올라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뭐 사실 뭐 첨예하죠. 예, 지금도 이렇게 첨예한데. 자, 일단 우리 가정에서는 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여러분께 조금 체감해 드리고자 2시간 일했을 때 올해보다 이제 900원 오르는 셈이죠.
네, 맞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라면? 네, 내년 최저임금으로 2시간 일했을 땐 900원 정도 오르는데요. 네네. 현행 물가로 9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게 뭔지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나요? 900원으로 구입할 네. 수 있는 거? 어떤 거 좀 구입할 수 아이스크림도 있을까요? 못 먹을 것 같은데. 900원으로 요즘 뭘 할 수 아이스크림도 있을까? 예. 매우 비싼데요. 그래서 좀 알아봤습니다. 가격 경제는 대부분이 주부들의 책임을 지니까요. 장바구니로 좀 알아봤는데요. 대형마트 기준으로 9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애호박 1개, 또 오이 2개, 당근이나 뭐 식탁 기름은 18g 정도 이렇게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들이 2시간 일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최소 한 가지를 더 먹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 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슬픈 현실입니다. 좀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근데 인상률로만 따지면 이게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근데 특별한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여러분들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고 싶은데 2010년 이후 인상률 중에 제일 높은 8.1%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데 워낙 금액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으니까 우리가 별 느낌이 없는 것 같고 이시안 대표님, 근데 우리가 소득 수준이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편도 아니고, 네. 근데 최저임금은 좀 낮은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네. 이건 인건비라는 게 또 나라마다 다르거든요. 그 외국 같은 경우에 제가 얼마 전에 그 큰 가구 업체가 하나 들어왔잖아요. 아이라고. 예. 거기를 갔었는데 이케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 얘기도 되는군요. 아니 뭐 좀 정확하게 이해해 드려야 되니까. 이케아를 예. 갔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인건비를 절약하고자 이렇게 그 사람도 없고 거기 가면 매장 직원도 없어요. 직원도 없고 다 자기가 DIY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싸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 북유럽이 인건비가 엄청 비싸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와가지고 뭐 잔디 이런 거 한번 봐주세요라고 해서 견적 보러 와가지고 우리 같으면 이삿짐 견적 같은 거 보잖아요. 와가지고 딱 한 번 하고 그냥 가는데 거기서 안 해도요. 한 번 사람이 오면 10만 원을 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건비가 워낙 비싼 곳에서 1인당 책정된 건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뭐 OECD 그 경제는 그렇지만 인건비가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그 원래 인건비가 굉장히 비싼 어떤 곳에서 생각하는 그런 것과 우리나라의 그것과는 좀 기준이 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올라가고 있긴 한데 그게 급격하게 야 미국은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가자라고 하기에는 이게 좀 태생이 좀 다르니까 점진적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점진적으로 좀 더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최저시급이 이제 1만 원입니다. 1만 원. 네,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감력 대표님은? 1만 원이요? 네. 아까 예스든 입장에서 좀 말씀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예. 그 단기적으로 뭐 1만 원이 됐든 그럼 1만 2천 원이 됐든 1만 원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방금 얘기했던 원래 그 최저임금의 그 기준에 부합하는 생활을 하기에는 분명히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 최저임금이 오르는 동안 분명히 물가도 오를 거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 상징적인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단순하게 임금적인 측면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아까 뭐 복지를 위해서 뭐 세금 뭐 여러 가지 관련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뭐 나라에서 지원이 되는지 혹은 그 지원을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든 또 납세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부분들이 어떻게 잘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1만 원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된다고 해서 노동계가 그럼 이걸 찬성하느냐? 저는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좋습니다. 노동계에서 이제 최저시급 1만 원을 주장을 하는데 최저시급이 1만 원이 된다면 어떤 현상들이 생길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그 설문조사도 좀 해봤는데요. 네.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된다면요. 무엇을 하고 싶은지 먼저 노동계에 좀 물어봤습니다. 네. 가장 많은 답이 생활비 충당이고요. 저축 또는 보험과 그리고 가계대출 상환, 또 자기개발과 자녀교육비의 순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경영계는요. 기술 혁신 및 생산성 향상으로 인력을 유지하고요. 감원 등 인력 구조 조정과 사업 규모 축소, 그리고 해외 이전 검토 순위로 나타났습니다. 네, 경영계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인력이나 사업 축소 방안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취업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홍쌤? 우리가 그 거시경제에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최저가격제인데 결국 이게 최저가격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비자발적인 실업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돈을 좀 조금 받고서라도 일하고 싶은 친구들이 생겼는데 그 비중이 좀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많은 방송을 보는 뭐 주요 대기업들의 공채 시즌을 준비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른 관점을 좀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가 있는데 저는 우리 사회나 우리 기업이 이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을 단순하게 비용이 증가한다는 개념이라기보다 미래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저는 강민우 씨가 얘기했던 부분이 계속 와닿는데
그 기성세대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비판을 합니다. 너희들은 왜 스타벅스 커피를 먹으면서 왜 돈이 없다고 그런 불평불만을 하냐. 그리고 영화는 왜 보고 거기 가서 해외 여행은 왜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요. 그런데 그 기성세대 때는 그런 과거의 투자 시간이 있었으면 미래의 비전이 확실히 보였죠. 고성장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 그런 기회가 거의 박탈되어져 있는 상황인 건 우리 모두가 지금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과는 좀 저는 우리 사회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좀 어느 정도의 돈을 받고 지금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좀 유지하는 그런 학생들도 실제로 많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뭐 꿈도 중요하지만 경제 성장을 끌어내기 위한 밑바탕의 초석을 다지는 그런 계기로 우리가 좀 바라보고 그 금액이 뭐 얼마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은 사회적 합의를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되는 부분이 될 거고요. 관점을 바꾸고 좀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뭐 어떤 상황에서든지 뭐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마련인데 일단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나라에 예, 여러분들의 의견을 대신해서 좀 마무리 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민우 군부터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이게 참 뭔가 말 좀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괜찮아요. 편하게. 예. 얼마 전 이제 전역을 한 입장에서 네. 이제 아예 컨셉을 그렇게 잡고 나왔으니까 그래 말씀드리자면은 네. 군인 월급도 좀 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러면서 좀 이제 아무래도 휴가 나와서 오히려 이제 밖에서 오히려 쓰는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네. 나름대로 좀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예, 아무튼 저는 좀 군인들 화이팅! 좋습니다. 예. 노동부에 대해 말해야 되는데 국방부에 말하면 나중에 저기 국방TV에서 봬요. 예. 자, 아무튼 더 주세요라는 의견이었고 우리 최윤선 양도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바라는 점. 아, 국가에 바라는 점인가요? 네. 일단 제 주위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웠어요. 근데 이게 막상 결과가 나오니까 뭐 그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이나 다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항상 나오잖아요. 항상 지난번 방송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그 소통이 계속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뭐 노사가 만나서 합의점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돈은 조금 오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주리 씨도 하시고 싶은 말씀. 네, 오늘. 저는 임금 인상률보다 물가 인상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차이가 없어야지 임금 인상이 돼도 만족감이 높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런 게 계속 심화가 된다면 경제 공황에 또 빠질 거라는 걱정이 드니까요. 이 부분을 잘 좀 절충해서 충당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또 이시안 대표님도 끝으로 한 말씀 전해주실까요? 국가예요? 아니 뭐 그냥 올해는 휴가 계획이요. 아, 휴가 계획이요? 하시고 싶은 말씀. 네. 일단 뭐 태진 씨랑 저녁 한번 하는 게 첫 번째 휴가 계획이고 네. 저는 열심히 일하려고요. 예, 최저임금도 그렇게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가 돌아가야 되니까 저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경제 좀 활성화시키고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좀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한테 제공하는 게 꿈이고 네. 목적입니다. 이시안 대표님의 또 바람. 예, 강민호 대표님도 오늘 마지막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성장이냐 아니면 분배냐 뭐 이런 관점으로도 보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가 뭐 질적인 성장도 있겠지만은 뭐 양적인 성장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랬을 경우에 그런 게 낚시 효과가 돼가지고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네. 뭐 이건 너무 교과서적인데 저도 스스로 만족스럽지는 않네요. 근데 다음번에 한번 기회가 더 있으면 이런 얘기 한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다음번에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홍 쌤도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실까요? 아까 그 방송에 이제 그래프가 나왔는데 이번에 좀 제법 많이 올랐어요. 저는 더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근 우리나라가 지금 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디플레이션 지금 우려 상황이고 그런 거 고려하면은 재계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통 큰 전 기회를 결정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구직자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부분은 지금 저는 요즘 신문 보면서 느끼는 게 지금 거시경제라든가 뭐 그리스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오늘 뭐 엘리엇 사태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주제도 마찬가지고요. 경제 뉴스들이 사회 그 신문에서 차지하는 지면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둬야 나중에 적성 시험에도 여러분들 문제 맞출 수도 있고 또 구직하기 위해서 임원분들과 소통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분들과 주파수를 맞추기 위한 노력도 좀 꾸준히 진행하시고요. 그냥 팩트만 보지 말고 그 팩트 안에 있는 행간의 의미를 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통찰력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방송도 거기에 좀 한몫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잡매거진 금요일 코너 잡담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더 재미있는 주제로 또 재미있는 의미 있는 사회 이슈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6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